계시는 분들이 이제 일반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의학에 이렇게 전문가도 계셔서 제가 슬라이드 어떻게 만들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쉽게 만들자.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몸에 어떤 시력을 보낼까? 이 장년은 이제 노인은 65세인데요. 사실은 75세를 노인이라고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죠. 65세부터 75세 그게 장년. 그럼 65세 미만은 청년. 조금 시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장년과 노인에서 흔히 호소하는 심혈관 증상이 이렇습니다. 자, 조금만 걸으나 빨리 걸으면 숨이 차다. 가슴이 답답하다. 또 심하면 조이고 뻐근하다. 짓누리는 것 같다. 무거운 돌이 오르는 것 같다. 갑자기 또 두근거린다. 동반 증상은 어지럽다.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기운이 쫙 빠진다. 식은땀이 난다. 뭐 이런 등등 이런 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더 좀 심각해지면 갑자기 피는 거라. 깜빡. 시야가 하얘지는가 까매진다. 순간 의식을 깜빡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앉았다 일어나면 누웠다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아찔하다. 좀 지나면 나아진다. 이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또 쭈그리고 앉아요. 골프 열심히 친다고 쭈그리고 앉아서 많이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이제 어지럽다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호소하는 그 증상이십니다. 이런 분들이죠. 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기관의 퇴행성 변화, 노인성 변화, 퇴행성 변화, 노인이 안 됐는데도 빨리 오는 경우는 퇴행이라고 부르겠죠. 40대, 50대에도.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오게 되면 동맥의 경직도가 상승합니다. 딱딱해진다는 거죠.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수축혈압은 올라가고 이완혈압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래혈압이 너무 내려가서 위험한 게 아닌가? 이건 나이가 들어서 오는 현상인데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이러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열심히 땀도 빼고 그렇습니다. 좌심실에 이완기 장애가 이완이라는 거는 수축은 잘하는데 이게 잘 안 펴져요. 뻣뻣해져요. 그래서 심장에 그 필링, 피가 들어가는데 장애를 받게 돼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게 돼요. 천식도 없는데 왜 숨이 찰까? 또 그러다 보면 좌심장이 확장이 되면서 흔히 우리나라에 가장 급하게 들고 있는 심방빈맥, 심방세동 생겨서 우리가 고령 인구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석회야. 이 석회가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이 있어요. 석회가 낀다고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대동맥판에 석회가 끼면 안 좋아요. 승모판에도 석회가 끼면 안 좋습니다. 이게 다 많이 노쇠해서 많이 쓰다 보면 닳고 닳아서 거기에 칼슘이 달라붙게 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굳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죠. 또 죽상동맥경화증 오게 되죠. 여기 관상동맥 제가 빠졌습니다. 경동맥, 뇌동맥, 대동맥, 말차동맥에 죽상경화가 오면서 죽이 끼게 됩니다. 여기에 또 칼슘이 달라붙어요. 여기에 칼슘이 달라붙은 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거 칼슘을 빼기 위해서 주사를 놓자는 분들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장학회, 미국의 유럽학회에서는 동맥에 칼슘 꼈다고 그거 뽑아낸다고 주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굳어서 딱딱해지더라도 죽덩어리가 터지지 않아서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끼지 말라고 주사를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년과 노인을 잘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죽상동약 때문에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뇌동맥류, 대동맥판 협착 좀 많죠. 나이가 들어서 승모판 퇴행성 변화,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 그 다음에 심장 전도의 차단 때문에 오는 방실 전도 차단 때문에 깜빡깜빡 움직이게 있게 되고, 하나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세포가 모인 동네가 동이라고 해요. 구립니다. 심방에 동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청와대 같은 데입니다.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퇴화가 돼서 전기를 못 만들면 심장이 안 뛴다는 뜻이죠.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은 심부전증 많죠. 나이가 들다 보면 심장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펌프 기능을 못하고 이완 기능을 못해서 숨이 차게 되는데,
그중 많은 게 고혈압, 심근병증, 심방세동파.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 위 혈압은 많이 올라가요. 아래 혈압은 정상이니까 나는 노인은 160은 괜찮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노인이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200, 210 올라가. 혈압을 조절한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올라가는 혈압은 절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립성 질환이 특히 남자들이 전립선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명하신 비뇨기과 원장님 계시지만 정정용 박사 이거 고혈압약간 먹을 때 깜빡깜빡 한다. 와인 먹고 점심 먹고 일어나고 ঠিক 쓰러진다든가 넘어서 다치는 분도 있고 이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립선 약을 먹을 때는 이분이 고혈압약을 같이 먹는 게 꼭 한번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등등이 특히 나이가 들면서 오는 대부분이에요. 자, 동맥경화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거냐. 혈관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아무리 검사해도 높다고 다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정상이라고 동맥경화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콜레스테롤이 정상이고 HDL 높아서 약을 먹을 필요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동맥경화라는 거는 혈관의 방어인자, 혈관 내벽, 방어인자와 공격인자의 싸움이에요. 삼팔선 싸움입니다. 삼팔선이 약하면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틀리는 거고 강하면 아무리 적이 강해도 이게 혈관이 보호가 돼요. 근데 나는 혈관벽이 약한데 콜레스테롤 정상이라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지 혈관벽을 보호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공격인자 중에 가장 나쁜 게 뭘까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끼게 되고 심장 근육에 석회가 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석회가 꼈다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관찰하고 뭐 열심히 생활요법 하시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동맥경화가 있다는 거예요. 더 진행되지 말라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맥경화라는 건 쉽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결국은 혈관에 병이 생겨서 심장혈관이 좁아져서 심근경색, 협심증이 생기고 또 하나는 말초동맥이 좁아지니까 걸으면 아픈 거예요. 걷다가 내가 디스크인가? 협착인가? 물론 같이 있을 수 있지만 걷다가 아프고 시험 나아지는 건 대개 말초동맥의 협착입니다. 이런 증상이 오게 되죠. 자, 우리가 이 얘기는 허혈성 심장은 복잡해요. 한자기 때문에 피가 부족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관상동맥증 같은 얘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협심증과 심근경색. 협심증은 일시적으로 피가 부족한 현상이고 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근육이 썩는 병이에요. 막힐 색이가 돼요. 한자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빈번하게 쓰는 용어인데 실제 뜻을 잘 모르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협심증은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심장 근육이 부족하면 심장이 나를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게 답답하고 쪼이고 숨이 차.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답답하고 숨이 찬 걸로 느끼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되게 통증으로 느끼고 당뇨병 환자는 또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조기 발견이 필요하다. 협심증은 세 가지 나눠요. 왜 세 가지 나누냐면 협심증이 같은데 왜 세 가지 나누냐. 안정형. 내가 한 10층 올라가면 통증 오는 사람이 있어요. 6층, 7층은 괜찮아요. 지하철 계단 오르는데 중간에 가면 아파요. 쉬었다가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안정은 있어도 아프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이게 불안정.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혈관 연축 또는 경련 또는 변이형 다 같은 얘기예요. 혈관이 경련이 와서 오는 타입. 이건 운동할 때 전혀 못하는데 주로 밤에 잘 때 새벽에 오전에 쉬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가지고 깹니다. 식은땀이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혈관의 병은 크게 없으면서 운동은 멀쩡하니까 이게 식도염인가 이렇게 오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등등에 대해서 대부분 증상은 협심증은 되게 15분 이내에 나타나는데 여기가 콕콕콕 찔러요. 순간 그건 아닙니다. 여기가 뻔해요. 하루 종일 그거 아닙니다. 보통 심장 근육에 피가 모자라는 현상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15분 내에 쪼이고 답답하고 무거운 가슴을 누르고 있고 숨을 쉬어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고춧가루 끓인 듯이 아프다. 저는 고춧가루 끓인 듯이 아프다. 이게 참 우리 한국적인 표현인데 굉장히 아프다는 표현을 하겠죠. 등산하기가 답답해 올라가. 한 10분 올라가면 답답한데
아파서 쉬었다 다시 올라가. 헷갈리죠? 이게 협심증의 경고사입니다. 여기 올라갈 때 답답해서 쉬었다 올라가는데 다시 올라가. 괜찮아요. 이게 오인하는 거죠. 이걸 워밍업 현상이다.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고 우리가 한 듯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화장애처럼 또 식사 후에 그러면 더 심박동이 더 빨라져야 일을 많이 해야 돼. 이런 등등이 이 협심증의 표현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 제가 이 환자들의 동의를 받고 얼굴은 안 찍고 이렇게 모습만 찍어요. 이 모습만 봐도 의사들은 바로 협심증이라고 해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답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불안정형은 더 심한 거죠. 협심증이 심해요. 조금만이라도. 그전보다 심해져도 30분 넘지는 않아요. 30분 넘어가면 이건 심근경색을 의식해야 돼요. 이런 틈이 있습니다. 동반 증상? 기분이 빠진다. 맥이 없다. 식은땀이 난다. 어지러워진다. 이게 동반 증상이 된다 그러면 이거 훨씬 더 우리가 신호를 보낸다. 더 의심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빨리 전문가를 찾으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안정형 협심증은 대부분 이제 운동에 의해서 무거운 것들 때 장부하기 두고 빨리 걸어갈 때 버스 타고 갈 때 이럴 때 주로입니다. 처음에 좀 약간 이상해져요. 처음부터 하고 아프죠. 서서히 지금 그러다가 피크에 도달했다. 서서히 이렇게 언덕 모양의 통증 피크에 도달했다가 가라앉는데 시간이 져요. 그래서 5분 내지 15분 2분 정도 걸릴 수 있죠. 사람에 따라. 자, 언제 니트로그로스를 넣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참을 많이 안 넣었어요. 이거 먹으면 내성이 생길까봐, 중독될까봐 그런 약 절대 아닙니다. 이럴 때 언제 약을 먹느냐면 흉통이 시작한다고 할 때, 뭔가 이상하게 올라올 때, 그때 약을 넣는 거예요. 이 피크에 도달하기에는 한참 오래 가요. 이게 약이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인 장년분들은 앉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약을 드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아파서 줬죠? 식은땀 나고 그래요. 혈압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약들은 제가 꼭 설명해드립니다. 이렇게. 이때 약을 드려요. 3번까지 오는 걸로. 효과 없으면 협심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심한 경우는 심근경색을 심해야 돼요. 아니면 신경성.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저거 누가 가슴을 보기가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인용했어요. 흉통이 주로 이 가운데 아니면 왼쪽, 오른쪽 가슴에 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운데 오게 되죠.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그리고 왼쪽 팔로 뻗친다든가 아니면 목으로 목까지 올라와요. 이건 거의 틀림없어요. 근데 더 틀림없는 이 치아까지 아프죠. 이거는 이제 방사통이고 이건 거의 틀림없어요. 환자가 아픈 걸 제가 그대로 지원하라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진단이 됩니다. 오른팔로 갈 수 있고 등으로도 갈 수 있고 배로도 갈 수 있고 이걸 방사통이라고 해요.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목감기 할 때 귀가 아픈 것처럼 똑같아요. 귀는 안 아픈데 목이 아플 때 귀가 아픈 것처럼 방사통이 있죠. 신경이 같이 지휘하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죽이 터진다는 거 볼까? 이게 정상에서 이 피가 잘 흐르는데 죽상경화, 죽 모양입니다. 대나무 죽자가 아니고 이게 점점 커져서 피가 쫄쫄 흘리게 되면 되게 안정적인 협심증이에요. 죽이 터져서 갑자기 일어나는 게 심근경색, 불안정적인 협심증. 제가 어제 만났는데 49세 자기 후배가 애 넷인데 갑자기 돌아갑니다. 갑자기 죽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심근경색이죠. 이런 걸 우리가 운동과 검사 심전도를 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특징적인 소견을 나타내요. 그래서 심전도의 변화를 보고 이 협심증입니다. 이게 아주 심한 사람들은 70%밖에 안 나와요. 30%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운동검사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꼭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요. 관찰합시다. 증상이 뚜렷하면 그래서 이분 보니까 우측에 보니까 이렇게 심하게 좁아졌어요. CT를 찍어보니까 그래서 바로 스탠드를 넣었습니다. 치료를 하게 되죠. 불안정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상적인 심전도가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시켜보니까 다른 방향이 심하게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스탠트를 넣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시켰다. 47세. 뭐 운동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렇게 이상소견이 나타나요. 굉장히 심한 거예요. 47세. 자, 어제 제가 들은 사람 49세 사망한 사람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 찍어보니까 여러 군데가 좁아졌어요. 이렇게. 여기가 호남고속도로 입구. 여기가 신갈 인터체인지. 쉽게 생각해요. 심장동맥이 생겼다고 하는데 아무 설명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오른쪽은 호남고속도로, 왼쪽은 죽전 인터체인지에서 신갈까지 가는 게 좌주간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 신갈 인터체인지가 막히면 원주 가는 거,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다 막아. 이건 사망이 아니에요. 급사. 그래서 이걸 찾아서 스탠트를 넣었어요. 이분이 47세입니다. 돈은 잘 꺼냈죠. 여러분 생각해가지고 오늘 세 가지 고속도로만 생각합시다.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경부고속도로죠. 근데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병이 교통사가 수원 용인이죠. 근데 심장혈관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스탠트를 넣어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지금 해피하게 잘 지내죠. 이건 돌연사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스탠트를 넣어서 해결합니다. 이게 현재죠. 이분이 70년도에 아주 미친 사람이죠. 독일 의사도 스위스에서 레전드 의사가 하는데 이게 풍선으로 뚫었어요. 근데 주임 교수가 너 미쳤냐 이거 혼났죠. 근데 이분이 뚫은 거를 아주 세계적인 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었어요. 전 세계가 열광을 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미친 사람이 예술이 되는데 창의적인 거. 이렇게 풍선을 개발했어요. 풍선 요법이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풍선하다 보니까 사고가 날 때 방법이 없고 잘 개발을 해. 그래서 스탠트를 만들어요. 이분이 스탠트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분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런 치료를 전 세계 수억 인구가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병원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탠트라는 거 아시죠? 스탠트라는 거 200만 원. 저거 10개면 2천만 원인데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이렇게 우회수를 해서 심장에 좁은 데 혈관을 이어주는 우회수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치료법이에요. 다음에 우리나라에 많은 혈관 연축성 협실증을 설명드릴게요. 자, 혈관에는 가장 내피세포, 혈관 벽을 이게 가장 안쪽에 있는 게 내피세포인데 그냥 세포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 내피세포 나오는 혈관 보호물질이 있어요. 혈관을 확장을 해줘요. 자,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보완 물질 나와요. 혈관 수축할 때는 사람이 또 이렇게 수축을 이렇게 해야 되죠. 피가 많이 가야 될 때는 혈관이 확장이 돼요. 남자가 섹스를 할 때 발기가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쭈물쭈물하게 혈관이 확장이 돼서 페니스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돼서 딱딱해져야 발기가. 그렇게 안 되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 확장 물질을 개발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게 이런 발기 증상이 좋아졌죠. 그게 부작용이 아니고 아주 좋은 증상이에요. 그래서 비아그라가 개발된 겁니다. 비아그라는 처음에 심장의 혁신적 약을 개발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건강한 물질과 수축 물질이 있는데 이게 부족해져요. 이 혈관의 내피세포를 망가뜨리는 게 고혈압, 당뇨병, 흡연,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는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등들이 혈관 수축을 일으키는데 이 흉통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밤에, 새벽에, 오전에 안정시에 와요. 운동할 때 괜찮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거 뭔가 하고 지내도 식도요? 열심히 식도 지내도 안 나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운동하면 통증이 오는데 낮에 또 멀쩡해요. 헷갈리는 거죠. 제가 우리 누구라고 하면은 되겠지만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자동차에서 이렇게 흉통이 와서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어요. 부정맥이 생겨요. 심장마비가 발전해서 큰 부딪혀 머리가 부딪혔어요. 사망의 원인이 머리 부딪힌 건가요? 심장인가요? 심장이죠. 그런 사람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이 변형협진증은 과로 스트레스 술 흡연 추운 날에 많이 생기고 서양권에는 한국과 일본에 많아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약을 잘 써야 돼요. 혈관이 이게 오른쪽 보면 왼쪽 보면 굉장히 가는 거 오른쪽은 똑같은 혈관이 넓어져 있죠. 혈관이 평면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변이형 잡촌증입니다. 혈관은 멀쩡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 니트로글리cer이 얼마큼 중요한가를 얘기를 보는 겁니다. 이건 피해야 돼요. 술, 특히 술 먹으면 다음날 많이 오고요. 자다 오고 담배. 근데 이분들이 담배를 먹구나. 바로 스트레스, 새벽운동. 자기는 스트레스라고 표현하죠. 담배 피면서 담배가 더 위험합니다. 이런 약들을 쓰고 돌연사 다 누군지 죽을 수가 있죠. 저도 이렇게 해피하게 죽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죽는 사람마다 해피해요. 근데 그 중에 90%가 심장, 심근경색은 오게 되면 40%가 사망합니다. 이걸 돌연사죠. 심근경색. 그러면 약 60% 환자에서는 뭐냐면 혈관이 별로 좁아지지 않아요. 한 50% 미만에서 혈관이 좁아져요. 그게 증상이 없다가 이 죽덩어리가 아까 터지게 되면 바로 혈전이 만들어져서 혈관이 막히고 뇌경색, 심근경색이 왜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 절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따름이죠.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암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발견해야 되죠. 심혈관 질환도 빨리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건강하다고 모르고 지내고 이런 증상, 급성 심근경색 더 심해요. 죽을 것 같다. 이런 통증이 처음 일어나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당뇨병 노인들은 경색하고 잘 통증을 모릅니다. 심근경색에 왜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까? 심장 근육이 이렇게 보면 전부 미세혈관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안쪽이 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툭툭툭 퍼져나가요. 시간 지나면 완전히 근육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우황청심환 먹고 있어야 됩니까? 밥도 안 먹고 우황청심환 먹는데 바로 병 112. 빨리 이런 증상이 빨리 해서 뚫어줘야만이 근육을 살릴 수가 있다. 심근경색이 오게 되면 심장 근육이 썩어서 늘어나게 되고 그런 상태가 MRI를 보게 되면 한번 눌러봐 주세요. MRI 화면 커서를 한번 눌러달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모습을 봐요. 안 돼요? 자, 보시죠. 동영상입니다. 이 정상과 심근경색이 오는 걸 보면 안 돼? 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색이 오면 심장이 늘어나게 하고 숨이 차게 됩니다. 시간이 이제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더 한 3분 내에 끝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마비거든 바로 충격을 넣고 해가지고 돌려야 되죠. 이렇게. 대동맥 이것도 갑자기 사망할 수가 있고 이 동맥이 문제가 있지만 판막이 석회가 돼서 대동맥 협착이 일어나게 되면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해요. 이분은 10년 사이에 판막이 심해져서 소위 이게 많은 탁이라는 거 판막을 끼워넣는 시술을 받아서 살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 중에 가장 흔한 게 심방세동인데 심방세동은 부정맥이라는 게 뭐예요?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할 때 있죠. 정형외과 가지나 정리가 안 됩니다. 이건 맥이 불규칙할 수도 있고 규칙적일 수가 있어요. 불규칙은 건 아닙니다. 이런 맥이 있을 때 이런 검사를 해서 우리가 진단을 빨리 해서 병을 알아요. 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심방세동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부정맥이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두꺼운 심장이 많이 오는데 심방세동이 오게 되면 짐 엎드려 떠가지고 왼쪽을 보면은 심장 내에 피가 흐르지 않고 빙빙 돌아요. 혈전이 생깁니다. 이걸 도우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항응고리를 써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시고 이것 때문에 심부전 응급실 갈 수가 있고 숨이 차서 올 수가 있고 생각하면 이게 더 중요해요. 다가 껌뻑하고 픽하고 이때 이제 박동기 치료를 해야 됩니다. 박동기를 넣어서 삽입해줘요. 이런 치료가 우리 나이가 들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거는 심장마비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건 손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깨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분인데 갑자기 의식이 딱 깨어나요. 그래서 몇 번을 뛰다가 탁 떨다가 다시 돌아와요. 해피한 거죠. 찾아서 이런 분들 거쳐서 대세 정비를 다시 살게 돼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가 오늘 부정적인데 정비 셰프를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부전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고혈압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을 왜 치고 해독을 한다가 약을 먹기 싫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약을 안 먹으면 결과가 뭘까? 빨리 죽는다. 그럼 터지거나 막 여러 가지 합병이 좀. 근데 약을 안 먹고 운동하고 뭐 식이요법 하겠다. 그냥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올 때 소나기를 맞습니까? 피합니까? 그 다음에 비가 갠 다음에 나가죠. 똑같아요. 당뇨병도 마찬가지고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일단 약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내 몸을 관리해서 약을 끊어가든가 줄여가는 게 현명해요. 당뇨병 아니니까 초기니까 약 먹을 필요 없어. 이게 의사들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당뇨병을 초기니까 간듭니까? 무슨 식이요법 와서 저는 그러잖아요. 가장이 다 바뀌어요. 옛날에는 6개월 운동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천만에 나왔어요. 지금부터 약을 먹고 6개월 약을 끊읍시다. 어디가 현명합니까? 혈관이 나빠지고 있는데 계속 혈관이 나빠지고 있는데 고혈압, 당뇨 전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데이터를 보면 우리 서브라이스에서 심근경색 환자 100명을 따져보니까 30명이 당뇨병, 30명이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가 당뇨병과 똑같이 이런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 내가 혈압이 혈관이 110, 120 이거 절대 무섭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 결론을 내치도록 하겠습니다.